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원래 오늘 일부 보도에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말겠다 이런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오늘 오후에 그걸 결국 냈습니다. 여당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률과 관련해서 헌재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요청 제도,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확히 아까 150조인가요?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아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그 제도인데 이걸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건 판사가 하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적용되는 법조가 뭔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판사가 할 수 있고 이게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이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도 행위라는 언급을 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공직선거법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데 거기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러면 대단히 뚜렷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해석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한테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 행위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인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인격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모호성의 이유로 이 부분이 사실상 위헌적이라고 해서 덜어내졌었습니다. 그럼 행위라고 했을 때 그럼 이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김문기 전 차장을 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리적으로는 한번 법원의 판단을,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정파를 떠나서 한번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연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이걸 이유 없다라고 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판사가 이건 한번 헌재에 제청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부도 고심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다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요. 이게 해당되는 법률이요. 공직선거법 250조거든요. 예. 수없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아하. 수없이 위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헌법 소원이. 예. 그런데 다 합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이번이 공직선거법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경기도 지사 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거의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 250조 관련해 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헌법 소원까지도 제청을 갖다가 했는데 왜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되면요. 재판이 중지가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거 노리고 한 것이다라고 모든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언제 나왔는가 봤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6월 27일, 2024년 6월 27일에도 또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이거를 냈다는 건 정확히 시간 끌기 작전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이런 모습들을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고 오늘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들과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관련 1심 유죄 관련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속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인물 바로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입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에서 주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2시간 네. 15분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끝이 났는데 네, 2월 말에 항소심이 끝이 나고 3월 선고가 예정됐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그 재판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오늘도 역시 좀 재판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아마 재판부에서 법대로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위주의 증인만 채택하고 증거조사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2월 26일 변론이 종결된다라고 하면 예, 저는 재판 진행도 통상의 항소심 절차에 비춰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핵심 위주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3월 중순, 이르면 3월 중순 정도에는 2심 선고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2심 선고가 3월 중순에 난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도 그럼 5월 전후로는, 그러니까 바람은 그런데 실제로 5월 전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더 이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먼저 지금 대법원장께서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633 원칙을 지키라는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이미 하신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번 재판부도 보니까 굉장히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송 서류를 송달 안 받으니까 국회로 갖다 준다든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시간을 끄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번에 또 증인 신청을 좀 무더기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핵심 위주로 좀 가려준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법원 전체의 기류가 예, 633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당선 무효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예, 정치인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재판을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일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이르면 1개월 내라도 예. 충분히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이르면 4월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 재판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뭐 주 의원께서도 지금 뭐 전화 연결하면서 보고 계시겠지만 과거 네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다른 논의를 했는데 그 주 의원님, 오늘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방어적 주장에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거 법적 권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반 예. 국민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예. 어느 상당 부분 있으실 텐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일반 국민들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대부분의 규정들이 자주 적용되는 처벌 규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다 가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도 이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예, 재판을 오래 끌려는 사람, 혹시 뭐 집행유예 기간을 좀 도과해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좀 모면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는 그 피고인들이 많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보니까 예, 이게 당사자의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좀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이미 이재명
그 도지사 시절에도 이걸 한 번 해서 기각이 된 바 있는데 맞아요. 예. 또 똑같은 쟁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방어권이라기보다는 이 꼼수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재판부가 변론 종결할 시점을 2월 26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2월 26일로 이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 대청이 오더라도 아하. 이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좀 망설였어요. 이거 사실 위헌법률 심판 대청할 것처럼 기세 좋게 나갔는데 예. 어제 언론 보도 후에 또 재판부의 의지를 보니까 이건 어차피 신청돼봤자 국민들한테 회초리만 맞고 예. 결과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아예 위헌법률 심판 대청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변호인들이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9일 만에 시작이 된 첫 항소심 재판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 의원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주진 의원의 개인적인 시각이긴 한데 위원장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재판부가 2월 26일로 항소심 마무리 날짜를 잡은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한 위헌 심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주 의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오늘 재판부가 다음 일정을 언제 잡느냐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자세가 나올 것이다 봤는데 왜 그러냐면 1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잡았어요. 그것도 뭐 패스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판을 지금 굉장히 끌고 그리고 본인이 결론을 안 내릴 것 같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아마 생각을 했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미 고법 지금 이 지도부에다가 이 재판의 이 배당을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사실은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지만 이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재판을 왜 특정 인사한테는 이렇게 자꾸 지연하느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왜 항소심에서 구속을 안 하느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법원에 대한 불신감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내린 결단들이 자 원칙대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633 원칙에 대해서 다 공문을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지켜라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이번 재판부도 만약에 이 재판을 또 끈다 그러면 아마 국민적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알듯이 다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근거를 법원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법원이 굉장히 불신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판부의 의지가 오늘 이 일정을 미리 확정 지은 것부터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이미 딱 오늘 첫 번째 재판에서 향후의 어떤 결심까지도 다 정하는 걸 보면서 2월 26일. 네, 이거는 아마 재판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이 재판을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이건 네. 법적인 거 아니고 뭐 오늘 지금 뭐 안철수, 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법꾸라지다 아니면 유죄를 자백한 거 아니냐, 위헌 심판 낸 거 왜 이렇게 시간 끌기 하냐. 뭐 이재명 대표에서도 방어권이긴 한데 법적인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뭐 본인이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라면 어느 정도 좀 이런 거 말고 좀 순리대로 만약에 제때 심판을 받고 뭐 무죄를 나오면 그게 좀 더 앞으로 정치적 생명에 본인이 오히려 되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본인들 국민의힘 앞가림부터 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대하는 태도부터 제대로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2월 26일 날 결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10일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방어권, 이미 법원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결심도 나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어라, 퇴근하고. 왜 천천히 먹냐.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의 행위까지 뭐 해라 마라 하는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좀 지나치다. 기다리면 법원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들 앞가림부터 하시는 게 먼저지 않나 싶습니다. 장윤 변호사 생각도 네. 아까 주진우 의원처럼 오늘 2월 26일로 항소심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네. 그날 끝이 난다라고 못 박은 게 위헌 심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 주장에 동의하세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겠죠. 아하. 왜냐하면 예. 결심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왜냐하면 기일을 그냥 지정하면 그게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이날은 결심한다. 그러니까 이 심리를 종결짓는다라고 재판부가 하면은 그거는 거의 그대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빨리 끝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는 걸 자법 운운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러 소송 서류를 해태하고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뭐 이런 아시다시피 뭐 이중잣 그건 때는 그거고 저건 저거고요. 예, 뭐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비판 못하더라도 또 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예. 일단 국민의힘 의원분들 이중잣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죄송한데 뭐 이제 뭐 시간 끄는 건 뭐 둘 다 매한가지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참견을 했습니다. 2월 26일로 마무리가 된 항소심 속보까지 만나봤고 주진우 의원 전화 연결했다면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탑10 시작부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그 영상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 같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증인석에 앉는 모습인데 육안으로 보면은 지금 아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그래도 염색을 제때 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비해서 저렇게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습도 비춰질 테고요. 저희가 영상, 뭐 목소리까지는 바로 들으진 않겠지만 실제로 지금 목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목소리는 안 되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왼쪽 모습과 이게 동시간에 있는 화면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른쪽은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 영상만 만나봤습니다. 이 회색 재킷에 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오른손에 이제 펜을 쥐고 당시 이제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계엄 관련 그날의 전말을 하나하나 본인 주장을 담아서 얘기한 건데요. 아마 내일쯤이면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아마 저 영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고요. 저희 뉴스 탑10에서 내일 저 김종현 전 장관의 주장도 하나하나 좀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